네, 어제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습니다. 시장의 조정과 하락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지 쉽게 판단이 좀 서지는 않지만 어제 시장 반등에 이 주식을 팔아야 할지 그냥 버텨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정답을 꼭 맞춘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또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발하셨네요. 이발을 원래 사실 그저께 했는데 네. 오늘 해야 알아봐 주시네요. 제가 어제도 그랬군요. 이발하고 왔어요. 네, 제가 몰랐습니다. 다른 말을 바꿔서 그런 네. 네.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좀 해결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장이 조정을 한번 맞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종목 교체라든지 종목 정리, 종목 점검 등등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2-4875, 0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주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공매도의 나비 효과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매도 관련된 이슈 얘기해 주실 건가 봐요. 예, 일단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의 그 게임스탑이라는 그 종목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 이슈가 확대 재생산이 되고 또 그것이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단계까지 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스탑이라는 이 종목은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 그나마도 최근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시가총액이 20조가 된 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찻잔 속에 이제 태풍에 이제 그칠 것이다 뭐 이런 시각을 좀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장에는 그 게임스탑의 나비 효과가 우리 시장에까지 반영되는 모습이 분명히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뭐 이런 커뮤니티나 주식 게시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그 월스트리트 배츠라 그래서 그 주식 커뮤니티 미국에 있는 이제 그쪽에 이제 심지어는 그 이 우리 한국의 투자자까지 같이 이제 참전해서 의견을 이제 교환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공매도가 심하다 하면서 이제 대표적 몇 종목까지 뭐 거론하는 단계까지 왔고 또 실제로 그 종목이 어제 시장에서도 움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확한 어떤 좀 상황을 한번 이제 인식을 하시고 좀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일단은 화면을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 제가 해외 주식 차트 처음 보네요. 게임스탑 차트예요.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주가가 최고로 뭐 20배까지 넘게 올라갔다가 뭐 간밤에는 좀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30% 빠져서 225불. 그러니까 여전히 뭐 10배 정도 올라 있는 건데 왜 이제 이 종목이 오른지는 아시죠? 이 종목의 공매도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식을 사서 들고 있으면 이 공매도 세력이 사서 갚지 못하는 상황 또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 뭐 이 논리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거였는데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지금이야 시총이 20조 정도죠.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시총이 2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우리 시장이 뭐 중형주 정도의 그런 정도 덩치의 주식이었는데 이거 하나가 왜 글로벌 증시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지난주에 어떤 하락장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것은 이 게임스탑을 공매도했던 헤지펀드가 여기에 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는 여기 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 납부를 위해서 이제 뭐 글로벌 증시를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왔었는데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20조짜리 종목 하나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흔들린다? 이건 조금 제가 볼 때 이건 좀 너무 과한 이거는 해석이다. 이건 저도 네. 이것만으로
순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표면적인 이유에 또 뭐 그렇죠. FOMC에서 좀 추가적인 네. 통화 정책이 더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게 더 최근에 크다고 또, 보고 시장이 중국 많이 쪽에서 또 금리가 움직였고 그렇죠. 중국에서 긴축 네. 얘기 나왔죠. FOMC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더 안 좋았죠. 그리고 네. 이제 기업의 미국 기업 실적도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시장이 또 많이 올랐다. 사실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많은데 20조짜리 게임스탑 하나 때문에 헤지펀드가 증거금을 뭐 납부하기 위해 아니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뭐 이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이 그 상상 천문학적인 막 경단위로 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어제 시장은 이걸 납득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코스피 차트로 가볼게요. 네. 자, 코스피 차트가 어제 의외의 급반등을 또 했어요. 어제 이제 급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장 얘기는 막판에 한 번 더 해드릴 거지만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1,3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의약품 업종을 무려 3,900억을 매수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체 매수 규모보다 의약품을 훨씬 더 많이 샀다. 그죠?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 역시도 어제 코스피를 6,900억을 샀는데 의약품을 1,4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특히나 외국인은 기관이 오히려 2,000억을 산 전기 전자 업종을 무려 3,600억을 매도하면서까지 의약품 업종을 많이 샀다. 이거 좀 이례적인 수급상이 전개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을 이제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상승 이유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셀트리온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셀트리온이 어제 장중 18% 정도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레미시마 SC가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가 있었긴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캐나다에서 승인받았다고 이렇게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이유로 분석되는 것이 뭐였냐면 바이오는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섹터 중에 하나였고 그중에 셀트리온은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주식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막 선포할 정도로 공매도에 시달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이 강성 주주들은 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대항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그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증권사로 자기의 주식을 옮기는 운동까지 일어났었던 그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공매도의 대표, 공매도의 상징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주식인데 어제 셀트리온이 급등한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다음에 헤지펀드나 어떤 공매도의 이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주식이 이제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주식 커뮤니티에 심지어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또 이제 의외로 또 이제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요런. 그래서 이제 쇼커버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주가를 어제 이제 급등을 시킨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엔 게임스탑의 나비 효과가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고 뭐 어쨌건 덕분에 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가 모처럼 이 급반등을 했다라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논리가 반영이 됐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 논리가 어제 시장에는 우리 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폭도 훨씬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미국 게임스탑처럼 될 가능성의 그 시나리오는 또 상당히 또 낮다라고 많은 증권사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동학개미 운동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게임스탑에서 촉발된 어떤 이제 그 공매도와 이제 개인들의 어떤 치열한 어떤 공방전. 사실 이 공매도라는 게 이제 그동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 쪽에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 불리하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것들 사실 공매도 폐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더라도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에 대해서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네. 모멘텀만큼만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면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 이제 지금 네. 가세가 됐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 게임스탑 이슈가 우리 시장에 이제 다시 화두로 던져준 것은 셀트리온이 뭐 그런 이슈로 뭐 더 올라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3월 15일까지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때부터는 사실은 공매도 연장이 이제 중단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공매도 재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확 붙을 수 있다면은 뭐 요것 때문에 시장이 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네. 근데 이 게임스탑 이슈는 어디까지나 수급에 대한 수급 공방의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매매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탑으로 벌써 한번 휘저었으니까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서 뭐 은이 저평가돼 있다. 은이 공매도가 많다. 뭐 광물주가 뭐 지금 전통적으로 뭐 이 헤지펀드 세력들의 먹잇감이었다. 뭐 하여튼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자산이나 ETF나 주식들이 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정확하게 이제 이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시고 이것이 정말 펀더멘털로 가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슈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삼아 이제 요걸 좀 길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본연의 가치보다는 외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가미가 된 게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뭐 중국 금리 안정 얘기도 했는데 오후에 또 수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이 더 상승 탄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네.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좀 뭐 이제 죽을 시장은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좀 좋은 느낌을 받은. 그러니까 네. 이 어떤 오전에 있었던 이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게임스탑의 나비 효과는 사실 이건 건전하다고 좀 보기는 쉽지 않은 이런 현상이었는데 어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이제 그냥 몇 가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그 수출액으로는 이제 역대 두 번째고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지금 사상 최대치 그리고 미주 지역 수출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고요. 여기 이제 수출 단가 역시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이제 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출의 질,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받고 수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 두 개만 볼게요. 먼저 네. 기아차. 자, 기아차가 어제 이제 9만 원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판매 실적이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판매 실적도 자동차. 나왔고, 네. 근데 1월 수출 실적이 결국 판매 실적이라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전기차 부분 쪽에서 이제 사실 81%의 수출 단가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뭐 자동차 완성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그런 업종들에 분명히 훈풍을 불어 일으켜줬고요. 여기서 또 이제 OLED가 또 이제 수출 단가가 무려 52%가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포트 안에도 있지만 뭐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이 또 다시 이제 힘을 내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수출 지표 안에서 이제 다 이제 녹아 들어가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두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스탑 이슈로 인한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주식이 움직이는 이런 게 있고 이 IT 쪽,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지금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반응하는 이런 두 가지 지금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후자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많이 오른 이 주가와 이 지수를 사실 증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표와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1월 수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다는 것은 혹여 다시금 이제 지난주 같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표가 호조되는 것이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 이 근거를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게임스탑 이슈는 주가가 어디로 튈지 오늘도 어디로 튈지 이건 모른다면 적어도 이 수출 지표의 호조는 우리 시장이 또다시 재차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방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주식이 버티고 뭐 올라가고 한다는데 네. 표를 달 사람들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셨는데 OLED 오늘 얘기하시면서 AP 시스템을 또 많이들 언급하셔서 네. 요것만 짧게 한 30초 보고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은 시장이 네. 좀 흔들려가지고 AP 시스템도 얘도 이제 좀 수익을 좀 많이 받나 봐나 싶은데 네. 어제 일단 OLED 수출 호조. OLED 수출 단가가 무려 지금 50%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흔들림으로 좀 급격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제 수출 지표 호조로 해서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이제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도 이제 힘을 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위아래로 좀 변동이 좀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 종목들은 우리가 편입한 또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뭐 마음을 좀 느긋하게 차분하게 갖고 좀 뭐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뭐 손절 나간 놈은 할 수 없지만 네. 있는 놈은 우리가 또 이제 잘 또 보살피고 지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항공주 한세실업도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